이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이라고요? 벌써 세 번째 마주친 건데? 아빠, 저는 이정석입니다. 올해 55, 중견 건설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아내 미경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딸 민지는 일찍 병원으로 출근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깨진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지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뺨이 발그레했고 눈이 반짝였어요. 28배 우리 딸이 이렇게 설레는 표정을 짓는 걸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민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뭔데, 민지야?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 우리 민지가? 정말이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만났는데? 아내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6개월 정도 됐어요. 진우 오빠라고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방관이면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월급은 얼마나 될까? 우리 민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소방관이라 위험한 일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위험한 건 핑계였어요. 정말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죠. 아빠,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잖아요.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죠. 그때 좋아했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저희 집안 형편을 보고 반대했어요. 우리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았죠. 딸만큼은 그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보자고 하던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당연히 만나야지.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내가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소방관 월급으로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 아빠는 어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 허락을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신중하게요? 뭘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실 게 있어요? 민지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들도 고려해야 하고. 현실적인 것들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경제적인 능력, 집안 배경, 그런 것들 말이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 아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책임감 있고
착한 건 기본이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우리 부녀를 번갈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왜 이러세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빠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요? 제가 뭘 잘못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게 아닌데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아빠는 그냥 내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처럼 가난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민지야, 아빠 말이 틀렸나?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돈으로만 본다고? 그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진우 오빠가 소방관이라서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곡을 찔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보, 민지야, 둘 다 진정해. 아내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였죠.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아빠가 생각을 정리하시면 다시 이야기해요. 민지의 뒷모습이 서운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했어. 민지가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심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이지,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로서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걸까?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우리 집, 첫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 내 딸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어.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딸에게는 상처로 다가간 것 같았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이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고 함께 열심히 살아왔죠. 하지만 민지는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방관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은 어떤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저와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인사도 대충 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이 서운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민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딸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부터 하고 봐?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선뜻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 이런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 그 청년이 우리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민지에게 정식으로 소개받기 전에 미리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청년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날 저녁 혼자 서재에 앉아 있는데 민지가 들어왔어요. 아빠, 진우 오빠랑 이번 주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어요. 어제 일로 아직 서먹한 기운이 남아 있었죠. 응, 그래야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만나기 전에 미리 그 청년과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정식 만남에서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줄 테니까요. 진짜 모습을 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동료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상대방 가족을 몰래 관찰해 봤다는.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어.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 어딘가에 민지의 미래 남편이 되고 싶어 하는 청년이 살고 있겠죠. 과연 그는 정말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어요.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지는 저와 마주치는 걸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다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오고 평소 같으면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킨십조차 없어졌죠. 정말이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민지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진우 오빠. 아빠가 아직 생각 중이시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도 이해하시게 될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하는 것 같았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박진우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인맥을 통해 소방서 쪽 정보를 알아보려 했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해 보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수요일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민지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빠 앉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애교 넘치는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왜 그래, 민지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민지 옆에 앉았어요. 아빠, 진우 오빠 조사하셨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사라니, 그게 무슨... 소방서에 아빠가 전화하셨다고 하던데요. 박진우 소방관에 대해 물어보셨다면서요? 아, 들켰구나. 사실 소방서에 전화한 건 맞았어요. 회사 동료 중에 소방서와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의한 거였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민지야, 그건... 아빠는 정말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네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몰랐어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빠로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야. 확인이요? 뭘 확인하시려고 했는데요? 민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몰래 뒤에서 조사하셔야 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됐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지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녀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지야, 아빠도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엄마도 아빠 편이세요? 민지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운함이 더 깊어진 표정이었어요.
편이 아니라 아빠 마음도 이해해줘. 아내가 중재하려 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걸 이해하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무서운 거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민지야, 아빠가 왜 이러는지 아니? 저는 민지 곁에 가서 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제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민지가 말을 끊었어요. 또 가난했던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빠의 첫사랑 이야기요?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야. 아빠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알아야. 아빠, 저는 아빠가 아니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빠의 상처 때문에 제가 행복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따끔했어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죠. 행복할 기회를 놓치라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신중하게요? 몰래 조사하는 게 신중한 거예요? 그건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다시 나섰습니다. 여보, 민지 말도 맞아. 조사하는 건 좀 심했어. 미경아, 너도 그래? 우리 딸 미래에 관한 일인데 확인해 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확인하는 건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아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민지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정식으로 만나자. 그 청년이랑 제가 제안했습니다. 만나서 또 신문하실 거예요? 신문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요? 아빠가 진우 오빠한테 할 질문들이 뻔해요. 월급이 얼마인지, 집은 있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민지가 제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사실 맞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 사람됨이요. 성격이요.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요. 민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그런 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민지야. 현실, 현실. 아빠는 항상 현실만 말씀하세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현실이 중요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내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잖아. 민지야, 아빠 말이 틀렸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도 못 사고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고. 아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우 오빠가 무능한 사람 같잖아요.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소방관이라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다만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이지 대화가 자꾸 엇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민지야, 아빠는 그냥 내가 걱정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처럼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딸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었죠. 민지야, 아빠 마음을 좀 이해해줘. 이해요? 아빠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너 마음도 알아. 하지만 아빠가 제 마음을 안다고요? 정말요? 민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아빠는 왜 저를 믿지 못하세요? 제가 그렇게 철없어 보여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보여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철없지 않아요. 오히려 또래보다 성숙하죠.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환자들도 잘 대해주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됐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민지야, 사랑할 때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그럼 아빠는 엄마랑 결혼할 때 판단이 흐려져서 결혼하신 거예요? 또 전곡을 찔렸어요. 아내와 저는 연애 결혼이었어요.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경제적인 계산은 있었어요. 아내 집안도 우리 집과 비슷한 형편이었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아빠도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형편을 알고 결혼했어. 그럼 저도 진우 오빠 형편을 알고 사귀는 거예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방관 월급으로 살림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도 그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었죠.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민지야, 진우 오빠가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만해. 너무 심해. 미경아,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아내도 제게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지,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 물어봐. 아빠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부유하기를 바라세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당연히 행복하기를 바라지. 그럼 제가 진우 오빠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세요? 지금은 행복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떨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미래를 준비해야 해. 미래요? 아빠가 생각하는 미래는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그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민지가 한 발짝 제게 다가왔어요. 아빠, 저는 진우 오빠와 함께라면 작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희도 비슷한 대화를 했었죠. 사랑이면 다 된다고, 돈은 벌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이가 생기고 집값이 오르고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민지야, 아빠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뭐예요?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후회는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말이 막혔어요. 사실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내와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죠.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 그럼 아빠는 저한테도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는데요? 글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언제가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집을 사고 적금을 몇 천만 원 모으고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어느 정도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했던 거였죠. 민지야, 아빠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뭐예요? 그냥 내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진심을 말했어요. 민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빠, 저도 아빠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도 좀 믿어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지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민지야, 우리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다음에 뭘 더 이야기해요? 아빠는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대화를 해보자는 거야. 대화요? 아빠가 진우 오빠 뒤조사하시는 게 대화예요?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이지 실수였어요. 그런 식으로 조사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지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진우 오빠 만나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편견 없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진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봐주세요.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더 이상 뒤에서 조사하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직접 물어보세요. 알겠어. 민지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와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좀 심했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민지한테 상처 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랬나?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조금 심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딸과 관계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그 박진우라는 청년을 만나보면 뭔가 알 수 있겠죠. 정말로 우리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아봐야겠어요. 물론 이번에는 몰래 조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방법은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민지의 미래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 청년이 잠들어 있겠죠. 과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민지는 저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식사 시간에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도의 인사말만 했죠. 정말이지 마음이 답답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딸을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목요일 저녁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민지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진우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 만나기로 했어.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괜찮아요? 아직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화면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인가 봐요. 괜찮아. 아빠도 나름대로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민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소방관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원래 신중하신 분이야. 민지가 저를 감싸주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제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면서 잠깐 들린 대화였는데 그 청년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민지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말이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정식 자리에서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줄 테니까. 진짜 모습을 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재벌 아버지가 변장해서 딸의 남자친구를 테스트하는.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어.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박진우 씨의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손님으로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평소 정장 차림으로는 안 되겠어요. 너무 눈에 띄니까요. 좀 더 평범한 모습으로 변장해야겠어요. 금요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백화점에서 정장만 사던 제가 캐주얼 매장에 들어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평상복 좀 보려고요.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건가요? 어떤 스타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좀 평범한 직장인 같은? 아, 비즈니스 캐주얼 말씀이세요? 아니, 더 평범한 걸로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중년 남자가 갑자기 와서 동네 아저씨 스타일을 찾는다니. 결국 청바지와 점퍼, 그리고 운동화를 샀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입어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상무 이정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죠.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어. 이제 식당 위치를 알아봐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진미식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소박한 동네 식당이더라고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 거리였어요. 적당히 멀어서 오히려 좋았죠. 토요일 아침 민지가 일찍 나갔어요. 오늘 오후에 박진우 씨와 함께 우리 집에 온다고 했었죠. 여보, 긴장되네.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뭐가? 오늘 민지 남자친구 보는 날이잖아. 첫인상이 중요한데. 응.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사실 머릿속은 다른 계획으로 가득했거든요. 여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민지 상처받아. 알아. 정말로 알아? 아내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왜 그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오래 산 부부는 눈빛만 봐도 아나 봐요. 무슨 계획?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거지. 정말로? 정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미리 말할 수는 없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핑계를 댔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토요일인데? 응, 월요일까지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아내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에 점퍼, 운동화까지. 거울을 보니 정말 딴 사람 같았어요. 차고에서 평소 타던 수입차 대신 아내 차를 가져갔어요. 좀 더 평범해 보이니까요. 내비게이션에 진미식당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이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40분 후 진미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소박한 식당이었어요. 2층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간판도 낡았고 외관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죠. 맛은 있나 보네. 주차할 곳을 찾아서 차를 세우고 잠깐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뭘 확인해야 하나? 음식만? 서비스? 아니면 박진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가서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아마 박진우 씨 어머니신 것 같았어요. 혼자세요? 이쪽 자리로 앉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식당 안을 둘러보니 정말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어요. 테이블도 8개 정도밖에 없었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바닥도 테이블도 잘 닦여 있었고 반찬통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뭘 드릴까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김치찌개가 7,000원, 된장찌개가 6,000원.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방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박진우 씨 아버지신가 봐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보니 대부분 동네 주민들 같았어요.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그리고 학생들도 몇 명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모든 손님들이 사장님 부부와 친근하게 대화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그럼요, 항상 정성스럽게 해드리죠. 사모님, 아들 소방관이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고맙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아, 박진우 씨 이야기네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얼마 전에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 구해낸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랬나요? 별거 아닌데. 사장님 부부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부인이 반찬도 함께 가져다 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깔끔한 맛이었죠. 아, 이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혼자 앉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사장님 부인이 그분께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입맛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항상 잘 챙겨줘서. 뭐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일어나서 계산하려 하시는데 사장님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할머니,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니야, 돈은 내야지. 아니에요.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남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는데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 힘들었죠? 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그럼 든든하게 드세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죠. 그 남자분도 사장님 부부와 친근하게 대화하더라고요. 마치 가족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어요. 7,000원입니다. 정말 저렴했어요. 반찬도 많이 주시고 양도 푸짐했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사장님 부인이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좀 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평범하고 그냥 그런 식당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뭔가 특별했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할 것 같았지만
손님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할머니한테 공짜로 밥을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에 앉아서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분들이 박진우의 부모님이구나. 돈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됐어요.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능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저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어떨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겠지만 인정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복잡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요.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좋은 분들 같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간을 본인의 시였네요. 곧 민지와 박진우 씨가 올 시간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아내가 물었어요. 응, 회사. 일찍 왔네? 응, 금방 끝났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잠깐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박진우를 만나게 됐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까 식당에서 본 따뜻한 모습 때문에요. 정말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따라왔죠. 정중하고 차분한 톤이었어요. 아내가 급하게 앞치마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 민지야. 그리고 진우 씨죠? 네,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민지가 먼저 들어오더니 제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진우 오빠예요. 그 뒤로 박진우가 들어왔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고 표정은 약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진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응, 반가워. 이정석이야.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죠.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앉아요, 앉아. 아내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지와 진우가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소방관이라고 하던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5년째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서요. 진우의 대답은 진실해 보였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관찰했는데 진우는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민지도 그런 진우를 보며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죠.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진우 씨,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민지가 많이 도움되죠?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네, 정말 많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진우가 민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서로 아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은 남아 있었죠. 부모님은 뭘 하시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진우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아마 경제적인 부분을 의식하는 것 같았죠. 어디에?
동해 진미식당이라고 있어요. 아, 바로 제가 오늘 갔던 그곳이네요. 오래 하셨어? 20년 정도 됐어요. 그럼 단골 손님들도 많겠네. 네,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진우가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문득 오늘 식당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공짜로 밥을 주시던 모습, 손님들과 가족처럼 지내시던 모습. 어떤 식당이야?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를 더 나누다 보니 진우는 정말 괜찮은 청년 같았어요. 예의 바르고 민지를 아끼고 부모님도 효도하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진우가 돌아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응, 수고했어. 민지가 진우를 배웅하러 나간 사이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어때?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아. 그럼 괜찮은 거네? 글쎄, 솔직히 복잡했어요. 사람 자체는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우려가 있었거든요. 민지가 들어왔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응, 괜찮은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좀 더 생각해 보자. 또요? 뭘 더 생각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정말이지, 제가 너무 신중한 건지 고민됐어요. 그날 밤 민지가 방에 들어간 후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진우 씨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래? 사람은 괜찮아 보여. 그럼 뭐가 문제야? 현실적인 것들이. 또 그거야? 돈 이야기?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돈만이 아니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결혼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아내가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여보, 혹시 오늘 어디 갔었지?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회사 갔다고 했잖아. 정말 회사 갔어? 그럼 어디 갔겠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역시 오래 산 부부는 눈치가 빨라요. 숨길 게 뭐 있어? 여보, 솔직히 말해. 진우 씨 부모님 식당 갔다 온 거 아니야? 완전히 들켰네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아. 그리고 옷 냄새에서 음식 냄새 났어. 관찰력이 대단하네요. 그래, 갔다 왔어. 진짜? 혼자? 응.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어? 그런 걸 혼자 가서 해?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정식으로 만나보면 되잖아. 정식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 그래도 그렇지, 몰래 가서 염탐하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어땠는데? 뭐가? 식당 분위기나 부모님들? 아내도 궁금한가 봐요.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생각보다 좋았어. 어떻게? 손님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더라. 그리고 어려운 할머니한테는 공짜로 밥도 주시고. 그래, 그럼 좋은 분들이네. 응, 사람은 좋아 보여. 그럼 뭐가 걱정인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어 보여.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볼까? 뭐? 식당에 같이 가서 직접 봐보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너도? 응. 당신 혼자 가면 들킬 게 뻔하잖아. 중년 남자가 혼자 관찰하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지만 부부가 같이 가면 자연스럽잖아. 아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괜찮겠어? 뭐가? 나중에 민지가 알면. 알면 어떡하겠어. 우리도 부모로서 확인해 볼 권리가 있지.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 내일 일요일에. 점심때 가자.
민지는 병원 당직이잖아. 맞아요. 내일 민지는 당직 근무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뭐가 걱정이야? 그냥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줄은 몰랐어요. 그럼 내일 가보자.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염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인하러 가는 거야. 편견 없이. 알겠어. 그리고 좋은 모습 보면 인정해야 해. 그것도 알겠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민지 행복이 제일 중요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내도 함께하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네요.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내가 봐줄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박진우의 부모님이 정말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우리 민지가 그 집안으로 가도 행복할 수 있을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민지의 미래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잠들어 계시겠죠. 내일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죠. 그 아내가 이번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니 왠지 든든했어요. 부부가 힘을 합치면 딸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민지는 어젯밤부터 병원 당직을 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어요. 오늘은 아내와 단둘이 진미식당에 가는 날이었죠. 아내도 저처럼 일찍 일어났나 봐요.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고 있었어요. 긴장돼? 아내가 웃으며 물었어요. 조금. 솔직히 말했어요. 어제 혼자 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가니까 더 신중해져야 할 것 같았어요. 나도 긴장돼. 민지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부정적이 아니라 신중한 거야. 신중한 것과 편견은 다른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처럼 평상복을 입고 아내 차를 타고 갔어요. 어떤 분들일까? 가는 길에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어제 본 바로는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사람은 여러 번 봐야 알 수 있으니까. 40분 후 진미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작은 간판, 소박한 외관, 하지만 손님들이 꾸준히 드나들고 있었죠. 여기가 진미식당이야. 생각보다 작네. 응, 동네 식당이니까. 주차를 하고 식당 앞에 섰는데 아내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지금 와서 그래? 아니, 괜찮아. 그냥 밥 먹으러 온 거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봤던 사장님 부인이 밝게 인사했어요. 두 분이세요? 이쪽 자리로 앉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아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어요. 깨끗하네. 정말 그랬어요. 작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 그러게. 요즘 물가에 이 정도면 뭘 드릴까요? 사장님 부인이 다가왔어요. 김치찌개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가시는 모습이 바쁘면서도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주방에서는 사장님이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어제 본 그분이었죠. 여보, 저분이 진우 씨 아버지야?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인상이 선하시네. 정말 그랬어요.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제 봤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사장님 부인이 할머니를 맞으며 말했어요. 응, 왔네. 할머니가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오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어때요? 그래, 그걸로 하자. 사장님 부인이 주방에 주문을 넣고 할머니께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할머니 테이블에는 반찬이 다른 테이블보다 더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김치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사장님 부인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친할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죠. 우리 김치찌개도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집밥 같은 맛이었죠. 정말 맛있네. 아내가 감탄했어요. 그러게. 식사를 하면서 계속 관찰했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 하시는데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니야, 돈은 내야지. 저희가 많이 해서 남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고맙지만 그래도.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대신 자주 오시면 돼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내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자주 있나 봐?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손은 좀 어때요? 사장님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사장님 덕분에. 뭐요? 당연한 거죠. 그때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밥이나 든든하게 드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도움을 주신 것 같았어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주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몸 회복해야죠. 그 남자분도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또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들이 정말 활발했어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서. 젊은 엄마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뭐 말씀을요. 아이들이 있어야 식당이 활기가 나죠. 사장님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손자 같아서 보기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떠들어도 전혀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아이들 계란찜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진짜 부자구나. 돈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부자였어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런 분들이시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 부인께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다시 오고 싶었어요. 식당을 나와서 차에 앉았는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감동받은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먼저 물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네. 그러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아내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마음이 따뜻하시네. 응, 진짜 따뜻해. 저런 분들이 진우 씨 부모님이라니. 좋은 거 아니야? 응, 좋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아내가 반성하는 투로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저도 인정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저런 집안에서 자란 진우 씨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인 거구나.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죠. 여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 응, 많이. 정말 그랬어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민지 결혼 허락해줘야지. 응? 정말로? 정말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야. 민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따뜻함, 배려. 그런 것들이요. 박진우 씨 부모님을 보니 정말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키우신 아들이니까 우리 민지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민지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너무 의심했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응. 그날 저녁 민지가 당직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빠, 엄마, 저 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수고했어, 민지야. 당직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 진우 오빠 일 어떻게 생각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한 후 말했어요.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네.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편견을 가져서도 미안하고.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씨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부모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 수 있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응, 허락해 줄게.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응, 정말이야. 민지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이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었고 따뜻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지가 그런 걸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당에서 본 따뜻한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지만 저는 아직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있었죠. 정말이지 한 번 본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목요일 저녁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진우 오빠 부모님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글쎄, 좀 더 생각해 보자. 아직도요?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급할 것 없잖아. 중요한 일인데 신중해야지. 신중한 건 좋지만 너무 오래 끌면 진우 오빠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뭔가 찔렸어요. 상처? 왜? 계속 허락 안 해주시니까. 진우 오빠가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청년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도 결혼은 평생 가는 일이니까. 알아요. 하지만 진우 오빠도 사람이잖아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민지가 서운해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지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무 오래 끌지 말자. 알겠어. 이번 주말에 정식으로 만나보자. 정말? 응.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금요일 점심시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진미 식당에 한 번 더 가보자. 이번에는 평일 점심시간에 가서 또 다른 모습을 봐보자.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또 걱정할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진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40분 후 도착했는데 평일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꽤 많았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부인이 바쁘게 인사했어요. 저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친절했어요. 혼자세요? 이쪽 자리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일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처 공장에서 온 것 같은 작업복 입은 분들, 사무실에서 온 것 같은 정장 입은 분들, 다들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뭘 드릴까요? 제육볶음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식사를 기다리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박진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킬까봐 급하게 고개를 숙였죠. 다행히 진우는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바로 카운터로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일찍 오네? 사장님 부인이 반갑게 말했어요. 네, 오늘 근무가 일찍 끝나서요. 그래, 밥 먹었어? 아니요, 여기서 먹으려고 왔어요.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진우가 제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등을 돌리고 있어서 다행히 얼굴은 안 보였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와서 진우와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아들, 요즘 어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가 보기에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진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지 아버지가 아직 허락을 안 해주셔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도? 네. 계속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시고. 그럼 아직 반대하시는 거구나. 사장님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사실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사장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알아요. 하지만 민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사장님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진우야, 너무 기죽지 마. 우리가 돈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잖아.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뭐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부모님 효도하고 착하고 그런 걸로는 부족한가 봐요. 진우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정말이지 듣고 있기가 괴로웠어요. 제가 신중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네요. 아들, 그 아버지가 딸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해야지. 사장님이 아들을 달래고 있었어요.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왜? 민지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저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민지뿐만 아니라 진우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네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진우야, 된장찌개 나왔어. 감사해요. 진우가 식사를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많이 먹어야지. 힘들 때일수록. 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착한 청년이 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하나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 혹시 민지 아버지가 저희를 조사하시는 건 아닐까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조사? 네. 며칠 전에 소방서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어제 민지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요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완전히 들킨 거네요. 그럼 정말 우리를 의심하고 계시는 거구나. 사장님의 목소리가 상처받은 톤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이라. 결국 우리를 믿지 못하신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진우야, 괜찮아. 그분 입장도 이해해. 사장님 부인이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걱정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민지는 뭐라고 해? 민지도 힘들어해요.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시니까. 미안하다, 아들. 우리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무겁네.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죄송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괴로웠어요. 이런 좋은 분들을 의심하고 상처 주고 있었다니.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라. 진심은 통하는 거니까.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진우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진우는 뒤쪽을 향해 앉아 있어서 저를 보지 못했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좋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상처 주고. 정말 후회됐어요. 제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을까요? 민지도, 진우도, 그리고 진우의 부모님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몰래 조사했다는 걸 들킨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맞아주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받고. 미경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들켰어. 뭐가? 우리가 식당에 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조사했다는 것.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어요. 아내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저 왔어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거웠어요. 거실로 들어온 민지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진우한테서 들었구나.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민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앉아. 아빠가 진우 오빠네 식당에 다녀오셨죠? 역시 알고 있었네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시간인 것 같았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서운함, 그리고 분노까지 섞여 있었죠.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 부녀를 번갈아 봤어요. 아빠, 정말 진우 오빠네 식당에 가셨어요? 민지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격했어요. 민지야, 대답해 주세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갔어. 그 한마디에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민지야, 아빠가 몰래 조사하고 몰래 감시하고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우 오빠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를 속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전곡을 찔렸어요. 사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진정해. 아내가 나섰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진정해요?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우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진우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미안하다고. 민지야. 그리고 자기가 부족해서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자책하고 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좋은 사람을 왜 의심하세요? 왜 믿어주지 못하세요?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어요. 민지 말이 다 맞았거든요. 아빠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 질문이 제일 아팠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민지가 울면서 반박했어요. 저를 믿지 못하고 제가 선택한 사람을 의심하고 뒤에서 몰래 조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민지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진우 오빠가 재벌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민지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소방관이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전곡을 찔렸어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거네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진우 오빠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이번에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냥 말이 막혔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25살 때였죠. 첫사랑 지영이와 헤어졌던 그날. 정서가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 왜? 뭐가 문제야? 너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 그때의 아픔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가난 때문에 사랑을 잃었던 그 절망감, 무력감. 아빠, 민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왔어요. 무서워서 그래. 뭐가요? 내가 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그래. 민지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처럼? 아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숨겨뒀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도 너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네. 25살 때였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 부모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반대했어. 결국 헤어져야 했지. 아빠, 그때 느꼈어.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 내 딸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아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 사람 부모가 나를 반대했던 것처럼 나도 진우를 반대하고 있었어. 정말이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었나 봐. 아빠, 민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빠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응.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신 거구나.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 다르거든요. 뭐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우 오빠를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가 못했던 걸 저는 할 거예요. 민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리고 아빠, 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거든요. 알아. 정말요? 응. 식당에서 봤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민지가 놀랐어요. 아빠가 봤어요? 응. 부모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 그럼 이제 인정해 주세요. 민지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요, 아빠.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민지 말이 맞아. 미경아, 당신도 알잖아. 진우 씨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그럼 왜 계속 반대해? 무서워서 그랬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을 보내는 게 무서웠어. 그 말을 듣고 민지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아빠, 저 어디 안 가요. 민지야. 결혼해도 아빠 딸이에요. 계속 아빠 딸이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이지 제가 무엇을 두려워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였어요. 아빠, 이거 기억해요? 민지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만졌어요. 18살 생일에 제가 선물한 그 목걸이였어요. 아빠가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응.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뭐라고 했지? 평생 아빠의 딸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아빠 딸이어서. 민지야. 그리고 진우 오빠와 결혼해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아빠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정말 미안해, 민지야. 이제 괜찮아요. 진우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들한테도 미안해. 아빠가 직접 사과하시면 돼요. 그래야겠다. 민지가 밝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응, 허락해 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민지가 기뻐서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내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다행이야. 이제야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그날 밤 민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마 진우에게 전화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아내와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응. 그런데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첫사랑 이야기. 부끄러웠어.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지나간 일인데 뭘. 지나간 일이 아니네. 아직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잖아. 아내 말이 맞았어요. 이제 좀 후련해? 응, 많이.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것들을 다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내일 진훈의 식당에 가서 제대로 사과해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너도 같이 갈래? 당연히 가야지.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젊은 시절에 제가 나왔어요. 첫사랑과 헤어졌던 그날의 제가요. 꿈속에서 저는 젊은 제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훌륭한 딸도 얻을 거야.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믿어줘. 사랑을 믿어줘. 정말이지.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딸에게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아니, 딸이 저보다 더 용감해서 다행이었어요. 내일은 진훈의 식당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인사드리겠어요. 그리고 진우에게 말해줘야겠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진훈의 식당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리는 날이었어요. 아내도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긴장돼. 아내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정말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몰래 관찰하러 갔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거니까요. 민지는 어젯밤 진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4명이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준비됐어요? 민지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제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응, 준비됐어. 긴장하지 마세요. 진우 오빠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니까. 알아. 이번에는 제 차를 타고 갔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40분 후 진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아빠, 들어가요. 민지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사장님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 민지야. 어서 와. 사장님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네, 민지 부모님이세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사장님 부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색함과 반가움이 섞인 것 같았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진우가 안에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부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진우를 부르셨어요. 잠깐 후 진우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응, 반가워. 저희가 먼저 이야기 좀 하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물론이죠. 진우의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두 분 다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제가 몰래 조사했다는 걸 아시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김순희입니다. 정식 인사를 나눴어요.
앉으세요. 사장님이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5명이 둘러앉았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사과요? 제가 몰래 이곳에 와서 관찰한 것, 그리고 진우 씨를 조사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진우의 부모님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직접 오셨었나요? 사장님 부인이 물으셨어요. 네, 2번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2번째는 아내와 함께요. 혹시? 네, 김치찌개 드셨던 분 맞아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부끄러웠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딸이 걱정돼서요. 아버지로서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요? 네. 정식으로 만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그럼 어떠셨어요? 저희가? 사장님 부인이 물으셨어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제 진심을 말했어요. 할머니께 공짜로 밥을 주시는 모습, 어려운 손님을 도와주시는 모습, 정말 감동받았어요. 별거 아닌데요. 별거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요. 딸을 너무 아끼다 보니. 이해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딸은 더 걱정되겠죠. 그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상처를 드렸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처요? 진우 씨가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우야, 고개 들어. 제가 진우에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님,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부모님 효도하고 우리 민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진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마음이야, 마음. 사장님 부부가 놀라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진짜 부자는 따로 있구나. 부자요? 네.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요. 사장님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2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하시구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때 민지가 말했어요. 아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진우 오빠 부모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민지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가 주신 이 목걸이처럼 진우 오빠도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 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사과드릴 게 있어요. 사과요? 왜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저희를 의심하신다고 생각해서요. 당연하시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딸을 아끼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더욱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우리 민지 잘 부탁해요. 네, 정말 잘해드릴게요. 진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겠습니다. 고마워. 사장님 부인이 제안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뭘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안 돼요.
오늘은 저희가 대접해야죠. 결국 사장님 부부의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소방관이 된 이유, 민지와 만난 이야기.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민지야, 행복해? 사장님 부인이 민지에게 물으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우도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도 봐요. 정말 그랬어요.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저녁을 마치고 나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네, 가족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해야겠어요.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뭐가? 마음을 바꿔주셔서요. 아빠가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진우 오빠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 네. 아버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늘을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민지야, 언제 결혼할 거야?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준비해야겠네. 네. 아내가 말했어요. 결혼식에 진우 씨 부모님도 초대해야지. 당연하죠. 민지가 활짝 웃었어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따뜻함, 진심.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 민지가 그런 걸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못했던 걸 민지는 해낸 거죠. 진정한 사랑을 지켜낸 거예요. 문득 25년 전 첫사랑과 헤어졌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민지를 낳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요. 민지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진우와 전화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진우도 민지를 생각하며 잠들고 있겠죠. 그리고 진우의 부모님도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이지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 우리 민지가 그런 행복을 찾았으니 이제 제 마음도 편해요. 아버지로서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지는 이미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내년 봄 결혼식에서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18살 생일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벌써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행복했어요. 정말이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말이었어요.